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소음인의 불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든 체질을 불문하고요. 불면증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음인의 불면증이라 특정 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소음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징 때문에 소음인에게 불면증이 조금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성격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MBTI라고 그래가지고요, 서로 만나면 성격 유형을 먼저 묻는 것이 거의 인사처럼 되어 있고요. 요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MBTI를 활용한 캔 맥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이걸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모든 사람을 유형별로 단정지어서 구별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상대의 특징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사상의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시겠지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체질의 분류가 나누어지는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체질은 장부의 대소, 즉 좀 센 튼튼한 장부가 있고요, 좀 약한 장부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람의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질, 그리고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질병과 치료 방법,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약재 등이 체질에 따라서 달라짐을 얘기하는 한의학의 한 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 역시 자신의 타고난 체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성격을 파악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소음인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 마른 편에 속하고요, 상체보다는 약간 하체가 조금 더 발달해서 비만이 오더라도 하체 비만 쪽으로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얼굴 모양을 보면 약간 오밀조밀, 이목구비가 약간 좀 모여있는 듯한 느낌, 작으면서도 이렇게 좀 섬세하고 단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대체로 예민하고 소심하고 꼼꼼하면서도 약간 정확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한우물 파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막 일을 막 퍼뜨리면서 만드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을 정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패턴을 좀 가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소화기가 좀 약해서 과식보다는 소식을 좀 즐기고요. 그리고 대체로 몸이 좀 차가운 편에 속해서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차가운 공기를, 에어컨 바람 같은 걸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소음인이 가지고 있는 불면증의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려상비라는 건데요. 사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상한다, 손상한다, 비장을.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게 되면 비장이 상처를 받게 되고 손상을 입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비장이라는 게 한의학에서는 소화기의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장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의 경우를 보면요, 평소에 생각이 많고 조그만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본인의 행동이나 말에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집에 와서 한참을 곱씹으면서 혼자서 끙끙 앓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복잡한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걱정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들이 많아지는 만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 복잡한 생각들로 꽉 차버리게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딱 누우면 머릿속에서 아까 했었던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게 되면서 편안히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또 잠을 자야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만하자 라고 해도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려상비라는 말이 소음인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체질의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비장에 손상이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안 좋은 상황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는 중에 스트레스를 확 받는다거나 아니면 밥 먹는 시간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밥을 먹게 되면 멀쩡하던 소화기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면서 체해버린다거나 속이 쓰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위경련을 호소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려상비라는 그 말은 누구에게나 모든 체질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소음인의 경우에는 성격적으로도 워낙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장의 기능이 워낙 약하게 타고난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생각을 많이 했을 경우에 비장의 기능이 훨씬 더 많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음인들이 사려상비의 원인으로 해서 불면증이 나타났을 때는 생활 습관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 종이에다가 A4 정도 크기 요만한 종이에다가 연필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한번 적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낙서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화살표 이렇게 막 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하고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생각이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자리에 누워서는 앞서 이렇게 종이에 낙서하듯이 정리한 생각들이 있죠. 그걸 반복적으로 좀 떠올리면서요, 약간 외운다라는 느낌 혹은 그걸 리허설하는 듯한 느낌으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듯이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했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정리가 되는 생각들을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이 들고, 그로 인해서 심신이 좀 이완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잠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리한 생각들 중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들은 직접 실천을 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생각만 하면 결국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니까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다못해 어디 전화를 해본다, 이런 거는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 본 뒤에 결과를 보고 다시 피드백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음인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하고 이렇게 나 그렇게 못하는데 약간 소심하고 샤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더욱더 소심해지고 더욱더 약간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거를 깨고 나오려면 아주 조그만 것, 작은 것부터라도 조금씩 실천, 행동으로 옮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화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식을 피한다, 그리고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그리고 밤늦게 먹는 야식을 피한다, 그리고 과자라든지 간식, 그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 등을 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조금 더 물론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살짝 매운 음식, 김치 정도, 아니면 후추라든지 허브 같은 이런 향신료를 이용해 가지고요, 소화를 살짝 도와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력을 더 올려주고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 다섯 번째로 가벼운 산책으로 소화도 도와주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걸으면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정리도 잘 되고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워지기도 하고 정리도 되고, 뭐 컴퓨터로 치면 이렇게 폴더 정리하듯이 딱딱딱 정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되기 때문에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에, 취침 시간이 될 건데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9시, 10시, 11시 이렇게 조금 늦은 저녁에 대추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꼭 저녁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한다, 쉽게 피로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대추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비율을요, 대추가 4에서 6, 그리고 생강 있죠, 생강을 1 정도, 그러니까 대추가 한 4알에서 6알 정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생강 조그만 절편 하나 정도 이렇게 넣는 걸로 해가지고 대추의 비율을 높여서 드시게 되면 생강이 소화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화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이완되는 느낌을 가져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음인의 사려상비로 인한 불면증에 있어서는 한약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우선
큰 원칙은 소화기를 도와주는 약재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잠을 못 자면서 번뇌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체로 자꾸 열이 쏠리는 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체질의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에게 차가운 약을 쓰는 걸 절대 금기시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소음인에게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아주 소량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처방들을 자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귀비탕입니다. 인삼이라든지 용안육이라든지 산조인, 백복령, 목향 같은 이런 약재들이 들어있는 처방인데요. 불면증이 조금 심한 경우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그 차가운 약들을 살짝 넣어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시호라든지 치자 같은 약을 살짝 넣어서 처방을 해서 가미귀비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처방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나사심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바나, 인삼, 생강 이렇게 따뜻한 성질의 약재에다가 차가운 성질을 가진 황련이 살짝 추가되어 있는 처방인데요. 개개인에 따라서 황련의 양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귀비탕에 비해서는 체력이 어느 정도는 조금 받쳐주는 분들에게 자주 활용이 됩니다. 너무 완전히 체력이 너무 막 바닥을 칠 정도로 막 허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이 약간의 황련도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식사를 좀 한다거나 체력이 조금 있는 분들에게는 바나사심탕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지탕입니다. 계피, 백작약, 생강, 대추, 감초 이렇게 5가지 약물로 구성된 처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신호가 삭신이 쑤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처방입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면 계지탕을 활용을 해가지고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줘서 몸을 이완시켜서 그로 인해서 잠이 수월하게 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향부자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이 향부자를 활용한 처방을 좀 자주 응용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소음인들은 이 기혈의 흐름이 꽉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정체된 기운들은 소화기라든지 호흡기의 움직임, 이 활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된 기혈의 흐름을 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풀어주는 약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재가 향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들이 화병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소음인인데 나는 화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 향부자라는 약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당귀랑 대추를 활용한 처방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소음인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게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체내 혈액 소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쉽게 피가 부족한 상태, 즉 혈어한 상태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따뜻하게 기운을 보충해주는 인삼 같은 약재, 생강 같은 약재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피를 보충해 줌으로써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피, 혈액의 양을 보충해줘서 그 따뜻한 기운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 도움을 주는 약재가 대표적인 게 당귀랑 대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혈어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음인의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한의학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체질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지켜야 할 음식, 피해야 할 음식, 먹으면 좋은 약재, 먹으면 안 되는 약재, 이렇게 가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편식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신경을 더 쓸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체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되 몸 전체를 보고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치료율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